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뉴욕발 훈풍에 일단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었는데요. 1770선을 9시 25분 정도에 터치를 했었고 지금은 다시금 내려와서 1769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7포인트 정도 뛴 상황이고 외국인이 사주진 않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규모가요.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곧바로라도 매수 우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도 우위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함께 확인해보죠. 네, 일단 1768포인트 정도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평선, 20일 이동 평균선은 오늘 아침 일단 회복시켜 놓은 상황이고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빅차익 정도에서는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데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 때문에 프로그램은 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도할 뿐 지금 양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481포인트 정도를 찍고 있고요. 거래소 내에서는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사주는 날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함께 줄고 있는 점, 이것이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비차익이 크게 늘고 있는 점 이것이 오늘 좀 지수의 상승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그 두 개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개 가까이 사는 것이 일단 좀 도움이 돼 보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거래소 내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쪽은요, 의료 정밀 쪽인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종목이 안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우진이 오늘도 한 2%, 삼양옵틱스가 한 3.5%, 오늘 운수장비 쪽을 보면요, 현대모비스가 거의 한 2.5%, 현대차가 2% 가까이나 상승을 합니다. 근데 만도도 거의 한 2%, 자동차 쪽에 일제 반등이 좀 있고 조선은 최근 들어 한 어제부터 시작해서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증권주가 좀 움직입니다.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회복했다라는 기대감, 많게는 3.5% 가까이나 뛰는 종목이 있어 보이고요. 자, 문제 현대증권 오늘도 또 갭으로 뛰어서 출발해서 지금도 2.5% 더 뜁니다. 16,000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철강금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도 1% 이상 더 뛰면서 49만 8천원, 다시금 5만 원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금값이 온스당 1,230달러를 다 넘겼죠. 그래서 지금 26만 원까지 고려 아연이 오늘도 또 주당 한 6,500원 오릅니다. 현대제철은 그러나 포스코하고 요즘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회사 고려 아연이 올라도 영풍은 조정을 좀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좀 조정받는 쪽을 한번 보죠. 오늘 증권이나 은행 쪽은 괜찮은데요. 보험 쪽은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좀 약세 국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작은 종목들은 또 상승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건설업종을 좀 볼까요? 건설업종에서도 대형주들이 거의 다 약세입니다. 현대건설, 정작 M&A가 되는 대상은 오늘 일단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좀 잠깐은 쉴 때가 됐죠. 그래야 또 갈 테니까요. 오늘 대한해운 때문에 운수창고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쪽인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의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것이다라는 안 좋은 리포트에 시달리면서 6%나 개파락해서 지금 거기서부터 더 낙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의복 쪽의 일부 종목들도 좀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전기전자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쪽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신업 중에 KT가 오늘도 또한 상승세여서 아이폰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닷새째 상승하고 있고 화학 쪽에서 보시면 LG화학이 오늘도 1.5% 더 뜁니다. 34만 5천원. 이 정도면 오늘 신고가가 아닐까 싶은데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OCI는 어제 신고가 내고 오늘 잠깐 쉬고 있고요. KCC도 오늘 한 1%, 호남석유가 오늘 약간 오히려 쉬어가는 양상, SK에너지도 그러한데 그렇다면 결국 대장주는 화학 쪽에 역시 LG화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행주는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끝으로 전기전자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8만 원을 정확히 찍고 있는 가운데 SDI가 2.5%, LG이노텍이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3.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되돌리고 있고 삼성전기도 오늘 한 1%, 삼성테크인도 1% 가까이, 그러나 LG전자가 한 1% 정도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다시 1770선 회복해서 1771까지 올라왔고요. 9시 39분 현재 정확히 언제 외국인들의 이 매매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수 우위로 막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도 지금 훨씬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점점점 후장이 강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세워보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 전화로나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좀 안 사준다고 해서 아쉬웠었는데 일단은 매수로 또 방향을 바꾸네요. 예, 지금 한 1분 전에 매수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지금 매수하는 업종들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수출주에 대한 수급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화학주 중심으로 좀 따라가는 매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부터 금융주에 대한 수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일단 좀 안정을 찾으면서 지수는 아직 많이 살아나진 않았지만 종목별 심리는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수출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글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준 유동성 장세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유동성보다도 경기 우려 쪽으로 다시금 무게 중심 쏠리는 것 같다라고 장세를 조금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큰 흐름에서 지난주 조정을 통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틀 전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만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눌렀었던 게 결국 이제 미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컸었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요. 이날 이후로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에서는 매수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그 순차익 잔고의 청산이 한 2조 원 정도 급증을 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8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1조 1,800억 어제까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차익에서 한 14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책 잔고의 청산 흐름이 아마 당분간은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는 더 잠재 물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책 잔고가 8조 8천억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책 잔고보다 오히려 앞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씩 매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업종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은 이제 조금 포지션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 속에 외국인들이 사준다면 어느 쪽에 좀 강하게 베팅을 시작할까 오히려 그쪽 어느 쪽이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제 6거래일 만에 돌아온 날 뭘 샀는지 조금 보면 감을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현대차를 가장 많이 팔았고 LG화학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면서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들은 아직 뭐 추세적으로 들어온 업종별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기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화학이나 태양광주들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 워낙 화학주를 가지고 시장을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뚜렷한 지금 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쪽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호남석유도 어제 137억 정도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수장에 또 특이할 만하게 볼 만한 종목은 LG전자와 기아차가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수출주들이 지금 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건설 인수설 이야기 나오면서 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그 차등에 있는 선조정을 좀 받았었던 그런 2등 수출주들에 대해서 좀 지금 수급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아직 주도로 나설 수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수급이 기아차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씩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뭐 삼성 SDI나 LG화학, 제일모직 같은 그런 화학 계열사들을 좀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 현대증권과 현대건설을 200억 이상 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M&A 모멘텀을 활용을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좀 수익을 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씩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뭐 매도세가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은 하나투어나 네오위즈 게임즈, 덕사나이메탈이나 아토 같은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에서 뭐 중국 엔진 집단이 뭐 110억으로 매수장이 잡혔는데 이거는 그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면서 블럭딜로 이렇게 넘긴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어제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LNF나 CJ 오쇼핑, SFA 같은 종목들 실적 좋고 또 중국발 모멘텀이나 그 2차전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시장을 사는 모습이었는데 뭐 테마군을 형성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IT 계열이나 뭐 2차전지 계열, 화학 계열 이런 부품
부품사들이 조금씩 시장 수급이 강화되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의 부품주가 슬슬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피 쪽에 있는 IT도 역시 어떤 앞으로의 좀 더 기운을 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닌 게 아니라 기관이 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세를 집중시켰고 오늘 굳이 좀 분류를 하자면 아몰레드 쪽도 상당히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에서 5% 이상씩 뛰는 종목들도 있어 보이네요. 예, 일단 뭐 오늘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으로 저도 덕산하이 메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좀 기사나 뭐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이 나오면서 이미 조금 시세를 준 상황이라서 시세를 약간 주고 좀 밀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크게 신경 쓰기보단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5.5세대 AMOLED 5월에 양산 시기를 앞당긴다라고 나오면서 생산 능력이 더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의 결국 갈 수 있는 논리는 전방업체들의 그 실적보다는 사실 전방업체들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업체들과 좀 따로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성이 재차 좀 부각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정도 넘게 사실 먼저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동안 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 지금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좀 민감하게 재료에 대해서 좀 어제 같은 경우 LNF 같은 종목이 상당히 큰 시세를 줬었고요. 그래서 수급이 기관에서 한 30억, 40억 정도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기존 뭐 이런 좀 아몰레드 모멘텀도 있겠지만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향후에 반도체 그 공정업체로서도 최근에 또 실적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일봉을 보시면은 오늘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변동성이 많을 때 접근하시기보다는요. 하루 이틀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주봉상으로 지금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정고점 있는 자리를 또 한 번에 최근에 조정은 길게 받았지만 한 번에 또 뚫을 수 있는 자리까지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상 20MA를 지금 장대 양봉으로 좀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또 한 번 정도는 여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좀 만들어놨다라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코스닥이 좀 그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기아차나 지금 기아차나 그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 수급만 보고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외국인 지분이 확대되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 수출주들은 시장에서 주목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결국은 미국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월에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소비 부양책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형주들의 매매는 이제 지수를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약간은 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적은 게 있고요. 오히려 겨울을 즐기기보다 이제 봄이 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관점으로 조금씩 지금부터 수급이 개선되면서 3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분할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을 일부는 좀 편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글쎄요, 어제 좀 이렇게 6거래일 만에 사주었지만 글쎄 1,000억도 참 반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전에 매도를 했었고 오늘도 턴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뭐 약한 장이 열린 지 1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 40억 정도의 매수. 외국인들이 확실히 기조적으로 돌아선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 이제 불식된 정도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쫓아서 어떤 종목을 만약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에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끝으로 이제 전략 다시 한번 종합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 전혀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매수책 잔고 부담이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고 그 정상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결국 돌아오려면은 선진국의 그런 부양책이나 경기 전행 지수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뭐 소비 지표 회복 이런 빅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오지는 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많이 팔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는 그런 좀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는 지금 기관 선호 업종 중심으로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결국 최근에 뭐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어제 올랐었던 비철금속 관련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국 기관은 하반기에 커머더티 그 상품 관련주들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이런 그림들이 상품 관련주들의 강세는 하반기에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리 좀 땡겨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단기 매매는 조금씩 이런 기관 매매를 좀 따라하시되, 장기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이제 수출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일부 편입이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 바탕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를 또한 기대를 하면서 대형 수출주 가운데 지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 LG전자하고 기아차 꼽아주셨습니다. IT 쪽, 코스닥 쪽 부품업체로는 덕산 헬메탈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 1771, 외국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억까지는 아직 못 사고 있지만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기관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IT 중심으로 빠르게 나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개인이 사긴 사줍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2,500계약 가까이 사주는군요. 자,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했고요. 개별적인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볼 텐데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가 일단 1770선 위쪽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예, 오늘 대우차 판매가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힘입어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대우차 판매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이행 약정 체결이 다음 달 중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이노텍이 아이폰 4 출시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은 오늘 LG이노텍의 3분기 매출 절반 이상이 아이폰 4에도 탑재가 되는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아이폰 4에 따른 수혜, LG이노텍 그리고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버린 대우차 판매 두 종목 특징주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IT하고 자동차 쪽이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워낙 낙폭이 좀 깊어서 일단 오늘 이렇게 반등 하루짜리 주는 것은 일단은 글쎄요 쉽게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기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날 기미는 보이는지 요약을 좀 부탁드리죠. 예, 최근 주식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토로스 투자증권은 오늘 최근 IT 업종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수요가 정점일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이라면서 당분간은 IT가 아닌 정유, 소재, 해운 등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증권사는 IT 업종의 본격적인 상승은 글로벌 소비 수요 전망이 회복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고용 회복과 중국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 반전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증권은 IT주와 70주가 다시 시장의 트렌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한국 증시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종목보다는 국내 증시 자체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IT주의 주가가 추가 하락하지 않은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분간 시장 주도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한동안 지수 흐름이 박스권 안에 머물 것이라면서 특정한 주도주가 부각되기보다는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도주가 왜 부진한지, 그리고 한동안 주도주가 출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일 것이다, 미리 한번 예고를 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54분 정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는 종목 상담에 들어가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의 정영환 시사께서 아마 상담을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시 정도부터 시작하니까요.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관심 종목 체크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맥이라는 코너에 함께 해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님께서는요, 어제 이미 한번 반응을 크게 했었죠. 디지털 음원 관련주 두 종목 갖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소녀시대 일본 진출, 그리고 여성그룹 카라의 또한 일본 오리콘 차트 톱10 진입, 이런 뉴스를 갖고 출발해 주셨는데, 먼저 어제 상한가에 진입한 SM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이제 16,300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 SM이라는 종목을 좀 잡아보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약간 눌리면 사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목표 가격을 연중 최고가 거의 2005년도 정도에 한번 주었던 가격입니다. 지금 16,000원 정도에서 대비해봤을 때 위쪽으로 15%인 18,000 한 중반원 정도 보셨는데요. SM 어제 상한가 치고 나서 오늘 조정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래서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가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네, 16,350원. 아까는 17,000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내려와서 오히려 지금 갑자기 음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목표 가격을 18,400원까지 보셨고 매수가를 16,000원 보셨는데요. 매수가보다 약간 위쪽이긴 한데 지금보다 더 눌리는 것을 기다려야 좋을지 아까 혹여나 막 뛸 때 그 순간 잡으신 분은 혹여 안 계시는지 SM에 대한 의견, 추가 의견 조금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려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엠넷 미디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엠넷 미디어 하면 역시 가요계 음반 업계에서는 SM이 1위라면은 엠넷 미디어가 한 2위 정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JYP하고 공동으로 제휴를 해가지고요, 아시아에서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 그 아시아 웨이브 첫 공연이요, 8월 21일 다가오는 일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이제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제 한 10% 정도 밑꼬리 달고 아쉽게 10%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까지 마감시키진 못했었는데 엠넷 미디어도 뭐 매수 전략은 비슷합니다. 예상 매수가를 어제 장중에 조금 탄탄한 지지를 보였었던 1,800원 정도로 잡아주셨거든요. 엠넷 미디어는 오늘 좀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엠넷 미디어는 1,820원. 네, 1,8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1,820원 조금 떨어진 가격이 오늘 고가를 1,890원까지 줬었네요. 1,800원까지도 일단 저가로 잡히는 걸로 봐서 아까 잠깐 터치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엠넷 미디어도 엠넷 미디어지만 SM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기 위해서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아까 SM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17,000원까지 올라가서 네네. 정말 못 잡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런 기세로 계속 눌리면은 네. 어제 종가보다 더 싼 가격에 16,000원보다 더 밑에서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어제 그 지지력이 탄탄한 자리가 16,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6,000원 말씀을 드린 거고,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뭐 강세로 출발을 했고, 현재 보니까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도 창구에서 신한금융 쪽에 매도 물량이 한 18만 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흐름을 계속 지켜보니까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것 같고, 제가 제시해드린 16,000원 네. 매수 가격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고가의 종목의 특징상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패턴, 커피잔을 만든다라고 하는 패턴, 네. 그런 패턴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16,000원 선에서 매수해도 네. 다시 물량 소화 과정이 잘 거치면은 네. 추가 상승이 잘 나올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러면 엠넷 미디어도 함께 좀 살펴봐 예. 주시면 더 좋겠네요. 엠넷 미디어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지금 10만 개도 안 되는데요. 어제는 거래량이 74만 개. 예.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됐었죠. 오히려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가면은 그렇죠. 매도의 세력이 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조정의 네. 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가의
1,800원 네. 살짝 터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1,800원 수준 뭐 지금 정도 가격에 잡으셔도 SM과 함께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SM하고 엠넷미디어 지금 당장 거래가 조금 덜 실리는 거 하락할 때는 일단 좋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엠넷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의 거래가 안 실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터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리 개인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할까요? 편한 종목은 SM이라고 보고요. 엠넷미디어도 그렇게 뭐 크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수급 매매 종목 스페코 네네. 이런 거하고는 달리 좀 편안하다고 봅니다. 엠넷미디어도 지난 언제입니까? 7월 30일 날 거래량이 50만 개 한번 터졌었죠. 네네. 어제 거래량 74만 개 나왔죠.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대량 거래량이 입성이 된 모습이죠.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세력이 물량을 매집한다. 바닥에서 담고 있다. 네. 이런 그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조용할 때 잔잔한 호수와도 같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물량을 담아놓으면 네. 누군가가 돌멩이를 펑 던지면은 네. 쫙 이게 동그라미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인데 네. 엠넷미디어도 지금 조용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담아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은 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돌을 던져주길 기다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엠넷미디어 참 비유도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SM하고 엠넷미디어하고 추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강력하게 사주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수급도 지수도 제가 좀 전에 짚어드린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보다 자세한 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02 필요하신 분들 지역번호로 누르시고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정양환 시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아주 귀한 도움 말씀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우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네. 방송을 좀 쭉 아까 아침부터 따라서 보셨나 아니면 지금 막 보신 건가요? 아, 지금 막 봤습니다, 지금.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래요. 예.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하길 원하십니까? 아, 예. SK CNC 지난번에도 한번 네. 상담을 받았는데요. 예. 예, 수익을 좀 내고 팔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제가 차트를 잘 볼 줄은 모릅니다만은 차트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2, 3일 전에 샀는데 조금 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가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처음에 매수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완전히 그 물량을 다 정리하시고 재매수에 예, 들어갔다는, 그럼 재매수 얼마 전에 다시 사신 가격하고 물량 어느 정도이신지 비중만 좀 알려주시죠. 94,400원에 샀고요. 네. 예, 물량은 50% 정도 이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SKCNC 94,000원대 중반 정도에 사셔서 지금 92,000원 정도 한 3거래일 연속 아주 소폭 내리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자리에 딱 윗꼬리가 물려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전화 잘 주신 것 같고요. 바로 밑에는 엄청난 매물대도 있는데 만약 이거 깨지면 조금 글쎄 추세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SKCNC 한번 의견 들어보죠. 예. SKCNC는 최근 이제 차트 흐름에서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안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일에 좀 이탈이 있었다가 조금 밑골을 달고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KCNC 같은 경우는 ICT 업체 중에서는 뭐 지금 최고를 좀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보면은 매출액의 한 10%대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2분기 매출액이 3,648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보면은 3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당기 순이익은 6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업적 측면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조금 약하게 흐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좀 물량을 내놨고요. 네.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또 반등 가능하다. 제가 목표가를 1차 들은다면은 이 종목은 한 10한 2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인가요? 예, 단기적으로요. 예, 단기적으로 한 11만에서 12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고, 1차적으로는 전고점입니다. 96,400원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다시 수익을 내시고 네. 다시 매수를 하셨다는데 조금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뭐 현재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지지가 되는 부분이 어디가 9만 원 선이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지지가 돼야 됩니다. 9만 원 선을 이탈해 버리면은 또 밑에 쪽으로 또 강하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9만 원 선 지지해 보시고 9만 원 선 지지 못한다. 네. 강하게 뭐 좀 매도가 나온다. 이럴 때는 9만 원 선 지지 못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손절하시고 새로 한번 밑자리에서 한번 보시는데요. 네. 83,000원 권역 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리스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만에서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8월 들어 별로 안 살 때도 꾸준하게 샀던 종목이 바로 이 SK CNC인 것 같습니다. 차트는 사실 견조한데 약간의 다시 또 재매수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지만 일단 9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일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바트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6,400원인 전고점 뚫으면은 11만 원, 12만 원 처음 이제 이 종목 상담하셨을 때 첫 말이 사실은 가장 크게 저는 다가오거든요. 옆에 있어 보면은. 근데 11만 원 정도를 가장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SK CNC 주가 흐름 아주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 네, 96,000원 예. 넘으면은 11만 원, 12만 원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 봐요. 예, 그리고 SK하고 네. 통합이 됐었을 때 뭐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SK하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은, 합병이 된다면은, 뭐, SK 자회사니까요.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좀 SK CN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장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네.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보다는 사실, SK CNC에 대한 앞으로 수익, 이익 실현,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기업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된다라는 어떤 의미는 없고요. 앞으로 올해 넘어서서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주식회사 SK하고 합병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좋은 재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SK CNC 자체 펀더멘털에도 좀 주목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시원스럽진 않지만, 사실 합병 얘기의 그 가능성을 누가 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관계자 외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의견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또 좋은 질문 던져주셔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 CNC 상담을 드렸는데,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됐습니다. 예,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저희가 SK CNC, SK 자회사 시스템 통합업체 상담을 좀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RT전자인데요. RT전자요? 예, 예. 네. 그 올라갈 때 따라가가지고 샀는데, 예. 산 거보다 좀 올라가더만 그날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플러스는 나긴 했지만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거기서. 네. 얼마에 사셨을까요? 예, 7,000원에 40% 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7월 달 거의 한 중반 정도에? 예, 16일인가 그날 많이 뛰는 날 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셨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6,500원 뭐 이럴 때 예. 그럴 때 손절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6,000원은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손절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원래는 그 사람 그마다 투자자 성향이 좀 있는데 손절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일단 쥐고 끝까지 올라오길 기다리는. 예. 네. 그것도 아마 좋은 우리 상담하실 때 정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손절을 잘 안 하시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손절 타이밍도 많이 좀 지난 듯한 느낌. 5,700원 정도의 주가인데 7,000원에 사셔서 비중도 적지 않은 40%네요. 네, RT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대바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사실 주가는 힘이 없다. 거의 뭐 조정 이후에는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락의 트렌드에서도 그렇게 크게까지 하락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힘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6,000원 선 돌파가 좀 관건이겠고요. 6,000원 선 돌파한다면은 뭐 7,000원 선까지도 뭐 단기간에 조금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RT전자에 대한 조금 어떤 그 모멘텀이 살아나려면은 뭔가 재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큰 재료 없이 그냥 뭐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래량만 좀 실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RT전자는 일단은 거래량이 일단 한 50만 주 이상은 터져야 사실은 주가 대비 50만 주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50만 주 이상 터져야 사실 뭐 100만 주 해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주에서 50만 주 터지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단 쪽에 어떤 5,300원 정도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5,300원 정도는 어떻게 여기서는 조금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000원 선이 관건이고요. 7,000원 선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좀 실려야 6,000원도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LED TV에 뭐가 들어간다, 납품한다 이런 뉴스라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6,000원 돌파가 관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야 7,000원까지 좀 머나먼 길을 좀 시작이라도 해볼 텐데 일단 발을 떼는 시점이 6,000원 거기까지는 거래가 좀 실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거래가 거의 사신 이후에 그 뒤에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중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서 거래가 조금 발생해서 일단 6,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날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5,300원 정도까지도 일단 불러주셨는데 그 정도에서는 더 많이 빠질 정말 황당한 가격에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한테는요. 비중 축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한다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일단 6,000원은 일단 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기다리셨으니까 육자는 한번 보고 그때 뭔가 좀 흐름이 새롭게 전개가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RT전자 상담해 드렸는데 충분하신가요?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RT전자가 빠질 때는 LED로 펌이 돼가지고 빠지거든요, 꼭. 네, 그렇죠.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빠지고, 올라갈 때는 LED로 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지금 LED 관련주들이 사실은 빠질 때는 뭐 이런 작은 종목들, 쉽게 말하면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좀 빠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왜인가하면은 올라갈 때는 편입이 돼서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온다 하면 사실은 내려올 때는 어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LED 관련주들이 물론 뭐 좀 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조금 소외된 종목이다. 그 종목 LED 관련 종목 중에서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T전자 LED 때문에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답을 좀 들어보긴 했었는데 뭐 그래도 궁금하다. 이게 좀 이 부분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게 있으시면 더 질문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보면은 공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해주전자 그 납품을 했는데 일본에서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네. 엔화로 인해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그 마이너스 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실적이. 예. 그런데 그 저기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네. 그런데 그 저기 이제 순이익이 조금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 환율 차이로. 네. 네, 그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 환율 관계도. 네. 지금 엔화는 강세입니다. 예, 지금 엔화는 뭐 지금 세계 시장에서 안전자산 쪽에 뭐 속해하면서 지금 엔화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어떠한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뭐 일본 쪽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이 종목은 뭐 엔화에 대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는 강세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흐름은 사실은 한 2월달, 3월달 정도에서 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서는 엔화 강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일본에 뭐 LED 가로등 뭐 이런 것들도 수출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하는 쪽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약세라서 훨씬 RT전자 측에서는 돈을 더 많이 쉽게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종목을 샀다면 이 정도의 어떤 스터디는, 예, 공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실수록 저희도 또 같이 공부하고요. 예, 보시는 분들도 또 공부가 되고, 자기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하나라도, 이 공시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시는 자세가 정말 저도 참 부러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0시 15분인데, 많으면 2분, 그렇지 않으면 한 분 정도 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네, 예. 예,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지금 남해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네. 26,600원에 사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좀 많이 내려가갖고 있어서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혹시 한번 문의한다고, 예. 예, 26,600원에 꽤 오래 전에 사셨나봐요. 예. 한 몇 달, 올 초쯤 봄에 사셨나요? 네, 지금 전화 잘 안 듣기네. 조금 바짝 대주세요. 네. 네. 올해 봄에 사셨나요? 예, 예. 그러시군요. 지금 사실은 남해화학이요, 11,000원대에 있다가 19,000원까지 꽤 많이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사셔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많이 올라와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이신 거네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오면은 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면 올런지 이게 궁금하신 거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중이 어느 정도세요? 저 100%인데, 예. 예, 그러시군요. 남해화학으로만 지금 일단 주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 네. 지금 한 26,000원까지 올 수 있을런지 좀 충분해도 보이는데요. 네, 남해화학은 최근에 이제 2분기에서 1분기 적자를 폭을 만회하면서 조금 흑자로 좀 돌아섰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비료 관련주들이 뭐 조비부터 해서 조비가 대장으로 해서 남해화학 같은 어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 중단한다 이런 어떤 발표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농업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26,600원대 같으면은 충분히 돌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시면서 매수가를 21,000원을 돌파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22,000원까지 보시고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한 올 가을 쉽게 말하면은 3분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4,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곡물 가격 뛰면은 그 종목도 함께 따라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테마군들, 거기 안에 이제 남해화학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한 1, 2개월 정도 반짝 테마가 아니라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영환 시잡께서도 조금 더 들고 있으면 얼마, 또 더 들고 있으면
있으면 얼마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봐서 매수 가격에 정리하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될 수도 있겠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들고 있으면 24,000원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6월부터. 그러니까 매수 가격 오기만 해라 하고 싹 정리하고 나오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주변의 얘기 그리고 차트 분위기 오늘 하신 말씀 좀 종합을 해보고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너무 빠르게 정리하는 게 과연 가장 좋은 해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화학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받으세요. 네, 아이고, 전화 끊으셨네요. 그래요. 10시 19분인데, 이 정도에서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열심히 달려왔네요. SK CNC부터 저희가 남해화학까지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에서 정혜원 시장께서 나와 수고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이 강력하긴 아니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다시 매수로 돌려 세우면서 어느 정도의 글쎄요 약풍 정도는 불어와 주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아주 뜨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1770선을 시원스럽게 안착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1770을 넘겼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그나마 장 초반에 매수로 전환을 시켜주었다는 점, 그리고 선물을 3,000계약 이상 사고 있으면서 비차익 쪽에 또한 매수위가 기록되면서 프로그램의 물량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주간 고용지표도 나오지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이번 달에 또한 상승 반전될 것을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시장이 좀 충족을 시켜줘서 또 한 번 뉴욕 증시가 뛴다면 우리 증시도 좀 크게 방향성을 1770 위쪽으로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치보다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1770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대에 와 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하고 또 많은 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는 중국장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